자, 이번에는 뉴질랜드 부동산 관련 네. 소식입니다. 그 지역의 주택 가격 급락이 예상돼서 지금 관심이 큰데요. 네, 뉴질랜드 그 주택 가격이 20%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지금 예상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뉴질랜드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최고 2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예측을 더 가디언이 내놨습니다. 그 뉴질랜드에서 1년 만에, 그러니까 2023년에 1년 만에 20%나 주택 가격이 빠진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하락이죠. 엄청난 하락입니다. 그 뉴질랜드는 굉장히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이 좋은 데예요. 화랑새를 타고 계속 오르는 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20%나 빠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 1970년대 이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더 가디언의 예측이 맞는다면 1970년대 이후 50여 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뉴질랜드 부동산 주택 가격 소식이 관심을 끄는 것은 네. 이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미국에서도 경제가 좋지 않고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은 뭐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주택시장도 결국은 부동산 시장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안 좋아지는 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본격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 하락이라든가 이런 건 나타나지 않지만 뉴질랜드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도 곧 그런 일이 이제 닥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를 살펴보면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급등했던 국가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입니다. 그 지난 2011년 이후에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오른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예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금융위기 와서 폭락하고 나서 한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 지금 올라서 지금까지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10여 년 동안 지금 올랐는데 뉴질랜드와 미국이 굉장히 지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뉴질랜드는 더군다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왜 주택 가격이 급등했냐면 초저금리와 경기 부양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지금. 정말 미국도 그러네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경제가 흔들릴까 봐 연준이 나서서 계속 제로금리 하면서 돈을 풀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서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상당히 비슷해요. 정책도 비슷하게 펼쳐왔고, 그 결과 미국에서는 그렇게 돈이 이제 유동성이 생기면서 그 유동성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많이 흘러갔고 또 주택도 많이 구입하고 이랬는데 뉴질랜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늘어난 유동성 때문에 지난해 뉴질랜드 주택 가격이 3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네.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뉴질랜드 주택 시장이 내년이면 이제 20%까지 빠질 수 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지금 뉴질랜드만의 얘기가 아니라 미국 주택 시장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지금 걱정 내지는 또 궁금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뉴질랜드가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화랑세를 보였던 주택 시장이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 이유가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택 시장이 단기간에 너무 과열되니까 다 분석이 되잖아요. 네. 지금 뭐 경기 부양을 해서 돈을 푸니까 그 돈이 풀린 돈이 다 또 주택 구입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화랑세를 탔는데 네. 이게 이제 뉴질랜드 정부가 볼 때는 좀 거품이 많이 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품이 낀 걸 계속 방치하다가는, 그러다가 지금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어느 하루 아침에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식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큰 대란이 되는 거니까 정부가 나서서 거품을 빼줘야 되겠다. 그래서 뉴질랜드 정부는 금리 인상, 또 상환 능력을 연계한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 올리고 또 대출을 강화한 거예요.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겁니다. 대출 쉽게 안 해주고 이러니까 당연히 주택 거래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택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정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분명히 거품이 끼어 있기 때문에 끼어 있는 거품을 좀 미리 제거를 해줘야 되겠다. 거품 제거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과열된 주택 시장에서 지금 거품이 상당히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게 뉴질랜드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그래서 뭐 더 가디언지도 보도했지만 금융위기 사태 이후 가장 큰 하락과 둔화의
가운데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으로 이렇게 뉴질랜드 주택 시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디언은 내년에 20%가 빠지면 결국 1년 전,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벌어지기 전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마 뉴질랜드 정부가 바라는 것 같아요. 너무 올랐으니까 좀 빼야 되겠다. 근데 미국은 아직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 뭐 주식 시장이 떨어져서 지금 난리 아닙니까? 주가가 연일 폭락해서 난리인데 그렇죠. 주택 시장까지 뭐 이렇게 거품을 뺄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뉴질랜드를 비롯해서 전 세계 이제 주요 국가들의 주택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미국 주택 시장도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빅스텝 때문에 미국도 모기지 금리가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미국도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주택시장 우리가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제 집을 구하는 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근데 또 주택 구하는 입장에서는 주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 떨어지니까 좀 그렇지만 주택 구하는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 떨어지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희망이 그래서 좀 생기죠. 사실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주택이 없는 분들은 좀 희망이 생기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는 이 떨어지는 건 사실은 우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은근히 그걸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네. 그게 또 좀 뭐라 그럴까 주식 시장에 좀 떨어지는 것과는 좀 약간 다른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뉴질랜드가 지난 10년 동안 주택 가격이 올랐는데 지난해에만 30%가 올랐단 말입니다. 네, 맞아요. 예.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 어마어마하죠.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앞으로 20% 떨어질 것이다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떨어지더라도 네, 네. 그 전 단계로 가는 거지. 이게 그렇죠. 뭐 아주 폭락하고 뭐 붕괴하고 뭐 이런 그런 건 거는 좀 아닌 것 아니거든요. 같아요. 네, 네, 그런 네. 점에서는 좀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현석 기자였습니다.